네, 시장의 숨겨진 이야기 찾아보는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유안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네. 나눴었잖아요. 한 달 전에도 MMT, 이 네네. 현대통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유동성에 대한 힘을 어디까지 믿어봐도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확실히 시장의 흐름 보면 빠질만 하면 이 유동성들이 받쳐내주고 있잖아요. 네네. 이 흐름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봐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비교했을 때. 그 유동성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뭐 MMT 얘기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네, MMT.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뭐 현대 모던 머니터리 티어리라고 하면은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예. 용어가 나오면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그럼 돈이 얼마나 풀리고 있느냐? 이제 헬리콥터 만리로 돈을 뿌려대고 있는데 얼마나 풀리는 것이냐? 그냥 과거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 이걸 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M2라는 것은 뭐 정기 예금까지 포함한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M2 중과율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M1 중과율은 이제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22.8%. 저기 오른쪽에 나오죠. 역대 최고치입니다.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면은 이제 2010년에 그 유럽 위기가 있을 때 저만큼 돈이 풀렸다는 것이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보면 2008년 때는 사실 이제 리먼 브러스 사태 때 저렇게 현금이 소위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역대 최고치를 지금 돌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2008년이나 2010년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의 유동성이 어떤 의미냐? 보수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미국 증시의 하방 경직을 충분히 만들어낼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정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민감한 시장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유동성에 관련돼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펀더멘털에 관련돼서는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서요, 이 유동성으로만 재무적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업사이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얼마큼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50%에서 무려 1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전날 휴일 전에 코스피를 무려 개인들이 1조 7천억 원어치 매수를 했고요. 어마어마했죠. 이게 1999년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왜 증권사의 CMA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통 예금 같은 것들이죠. 네. 그 계산해 보면 앞으로 90조 이상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외국인은 참 징하게 팔고 있는데 네. 개인은 정말 무섭게 사주면서 개인의 이런 받침, 이런 유동성의 힘도 무조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팔면 빠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또 올리는 유동성의 힘 또한 나오면서 그간의 개인의 힘이 아니다라는, 과거의 개인이 아니다라는 이런 수급적인 흐름도 최근에 분명 특장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계 안에서도 이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응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최성민 이사가 나와서 왜 유동성의 얘기를 왜 하고 펀더멘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 1450 부근에서 지금 1900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더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줄이고 뭐 인버스를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 예탁금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실제 활동이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집에서 게임도 하고, 네. 그러면 집으로 HTS로 주식도 사고 팔고 하는 그렇죠.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증시 대기 자금으로 평가되는 투자자 예탁금이 연초 이후에 얼마나 더 증가했느냐? 20조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식 투자 자금의 유입, 기존 주식 투자 자금의 증가 등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서 섞여 있다고 이제 보면 네. 되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똑똑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그리고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었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자금이
이동된다는 것인데 네. 특히 과거보다는 또 이런 정보들이 많아요.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보 습득이 용이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1.7%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은 비쌉니다. 예. 네. 지금 1900선까지 올려 세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의 이런 유동성의 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정말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가 계산이 안 될 만큼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 비트코인 움직임으로도 이 유동성을 가늠을 해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유동성 그리고 또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위험 자산을 선택하는 거. 그러면 또 위험 자산하면 또 비트코인인데 네. 이제 여러분도 차트 지금 보시겠지만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무서운 자산이죠. 뭐 거의 도박과도 같은 느낌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스토리까지 있어요. 뭐냐? 이 지금 유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도 좀 6월 달에 기록했고요. 6월 물이 기록했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를 맞은 이 에너지 업계, 그러니까 기름을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 에너지 업계가 잉여 자원이 막 남아 돕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 돌 수도 있는 거고요. 에너지가 남아 돕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발전 전력 그 설비 전력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도 있지만 또 비트코인이 또 주식으로 따지면 이 반으로 액면 분할이 된다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시라고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네. 유동성이 이 위험 자산, 가장 위험한 자산인 비트코인도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이렇게 유동성은 풍부한데 이제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 이것이 우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유동성을 설명드리면서 미국 시장, 뭐 한국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업사이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뭐 50%가 된다, 150%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거는 유동성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펀드멘탈을 보면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줄 네. 믿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이고요. 2분기가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미국과 유럽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한국은 좀 나아지고 있고요. 그래도 이 중요한 거시 경제 데이터를 하나만 보고 간다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나온 또 어저께 나온 뭐 ISM 그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시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나 뭐 마켓 서비스 지수 뭐 이런 네. 것들 한번 보여주시면요. PMI라고 해서 이제 구매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저것은 구매 담당하는 이제 입장에서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체감 지수죠. 그렇죠. 네. 이제 서베이를 하는 건데요. 지금 4월 달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겠지만 거의 뭐 안 보이듯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동향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기 동향은 안 좋은데 다시 강조드리면 지수는 매일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맞아요. 이게 궁금합니다. 게다가 또 있습니다.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AI 그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뭐 수학자들 내지는 감염관리국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가을에 2차 감염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들은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뭐 중국이 어저께 또 며칠 전에요. 9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휴가 때. 연휴여서. 그렇습니다. 네. 그때 또 중국이 다시 2차 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도쿄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번 항체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중에서 6%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광범위하게 일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잘 아시겠지만 4월 수출이 또 24% 감소했고요. 네. 99개월 만에 부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예. 네. 확실히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부분이 가시화됐을 때 펀더멘탈적인 이런 우려가 시장을 흔들면 맞으면 또 유동성이 올려 세우는 이 등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막막하다라는 거죠.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빠질 걸 염두에 둬야 되고 빠지면 또 유동성이 올려 세워줄 것인지 네네. 올릴 텐데 너무 이제 빠르게 움직이니까 네.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투자에 네. 대한 생각을 좀 전해드리려고 오늘은 뭐 종목에 대한 얘기는 거의 뭐 안 할 예정인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기가 바닥을 쳤느냐, 경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유동성은 됐습니다. 이제 유동성은 뭐 있을 만큼 있고 상상 외로 훨씬 더 많이 유동성이 시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논외로하고요. 경기가 바닥을 쳤느냐라고 한다면. 선진국 경제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2분기에 분기 대비해서 한 32% 위축이 된다면 3분기는 16% 성장하고 4분기는 13%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측면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이 이제부터 하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펀드멘탈 때문에 사실은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S&P도 밸류에이션이 한 20배가 넘어가고 있죠. 예,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어제는 또 뭐 트럼프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다시 시작하려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나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상무부에서 미국 상무부에서 지금 1년 동안 그 관세를 연장하겠다. 중국의 관세를. 그러니까 좋은 거죠. 두 네. 번째는 우리가 월급 받잖아요. 월급에 대한 급여세를 트럼프가 없애면 안 되냐. 그다음에 자본이득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고 팔 때 우리나라 경우에는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안 내지만 미국은 주식을 사고 팔 때 그 이 자본이득세를 내지 네. 않으면 안 되냐. 이런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잡을 수 없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대응이 네.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조차도 혼란스럽네요. 굉장히 그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이 관세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 네. 측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피노바치라고 이제 이태리 수학자가 만든 수열과 연관된 차트 분석인데요. 코스피 피노바치의 기술적 분석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뭐 보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940선이 61.8%의 되돌림입니다. 맨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바닥이 언제입니까? 이제 3월 뭐 중순이라고 본다면 3월 19일이 딱 저점이었죠. 네, 3월 19일부터 뭐 어제 그제까지의 1940을 찍었다면 그때가 61.8%의 되돌림이고 그때가 저항선이 될 수 네. 있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미중 무역 분쟁의 이슈가 나왔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증시 격언에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얘기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수가 더 올라가면 고맙고요. 지수와 상관없는 지금부터는 개별주 전략이 당분간은 유리하겠다. 지금 뭐 당장 삼성전자를 사신다든지 LG 화학을 사신다든지 뭐 특정 주식을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대형주들은 좀 피하고 좀 개별주,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별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결론을 한번 내드리는 것이죠. 네. 예. 5월에는 계속해서 이런 개별주 장세 속에 이런 대형 지수 관련 종목보다는 이런 개별에 대한 이슈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종목 이야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종목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지만 네.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유동성과 펀드멘탈을 동시에 놓고 고민해 보면 네. 동시에 놓고 고민해 봐야죠. 그런데 유동성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제가 한 3, 4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인버스로 수익을 낼 장은 아니다. 효용성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지수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유동성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중 간의 상황이 서로의 관계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개별 주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다음 주에는 시장과 관계 없는 크게 상관이 없는 네. 두 종목 정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네.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는 7월 정도에 지금 비마약성 진통제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비상장사입니다. 네. 비보전과 네. 연관된 바이오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 루미 마이크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워치 등에 들어가는 네. 그거 있습니다. 왜 혈압도 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가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격 의료다 해가지고 이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이런 센서들, 메디컬 센서들, 의료 센서들이 허가가 날 것이거든요. 이런 걸 만드는 지니틱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다음 주에 루미 마이크로, 그다음에 지니틱스에 대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개별주 전략이니까요. 한번 제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별주 장세 유망주로 루미 마이크로와 그리고 지니틱스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마켓 리포트 5월장에 대한 개별주 장세 대응 전략에 대한 도움 말씀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통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